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반전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50대에 재혼한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의붓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6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혼자서 다 쓰게 만든 의붓 자식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재혼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영희 씨, 57세입니다. 영희 씨는 3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부터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떨려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25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딸 하나를 낳아서 키웠는데 딸이 대학교 1학년일 때쯤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서 겨우 마음 추스리고 어린 딸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이 많았는지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렇게 6년을 혼자 살다가 딸이 취업하고 나서 박철수 씨를 만났어요. 철수 씨는 62세이고 저보다 5살 많고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철수 씨는 전처와 10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32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 진수는 30살인데 솔직히 말하면 백수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막내딸 미영이는 27살인데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가장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고 제 친딸 수진이는 20대 중반으로 간호사예요. 정말 효녀거든요. 제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응원해줬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철수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고 아이들도 저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민수는 처음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인사 정도만 했어요. 진수도 마찬가지였고 미영이만 조금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재혼 2년 차쯤 되니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수는 취업 준비한다면서 학원비, 자격증 시험비 이런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도 주고 있었고요. 미영이는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재혼한 지 3년이 지난 작년 가을이었어요. 철수 씨 아버님, 그러니까 제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날이 정확히 10월 15일이었어요. 새벽 3시쯤에 철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신다고.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은 다행히 위험하지 않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시아버님 방을 정리하다가 철수 씨가 아버님 서류들을 찾게 됐어요. 병원비 지불을 위해 통장을 찾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들 중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파트 2채, 상가 1개, 총 20억 원 상당이더라고요. 철수 씨도 처음 알았대요. 아버님이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쓰러진 다음 날부터 민수가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세요. 할아버지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 드디어 민수가 저를 받아들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를 선뜻 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대충 하던 애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나 봐요. 할아버지 일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간병도 제가 하고 진수가 간병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간병하는 동안 일을 못한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도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80만 원씩 줬어요. 엄마, 할아버지 간병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가족의 일을 도와야죠.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이상했어요. 3년 동안 저를 그냥 아버지의 여자 정도로 여기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아, 드디어 아이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가족이 아픈 일이 생기니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희 씨가 모르는 사이 아이들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미영이가 와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할아버지가 어제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영희가 정말 고마워. 내가 죽으면 영희한테도 뭔가 남겨줘야겠어. 영희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겠니? 이러셨거든요. 정말요? 시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네, 할아버지가 진짜 감동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간병해 주시면 아마 유언장에 엄마 이름도 넣어주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영희한테도 뭔가 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다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민수가 와서 어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영희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줬다. 영희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내 재산 중에서 영희한테도 꼭 뭔가 남겨줘야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제 사업 자금도 도와주시고 할아버지가 그걸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제가 쓴 돈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병원비만 들어갔는데 특실로 옮겨야 한다. 좋은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급 간병인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시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특별한 영양제도 사고, 좋은 음식도 매일 해서 가져다 드리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수가 또 와서 어머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1억만 빌려주시면 할아버지 나오시면 바로 갚을게요. 어차피 어머니도 유산 받으실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만 잠깐 빌려주세요. 그것도 해드렸어요. 1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가족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제가 할아버지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돈 벌고 있는데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취업 준비도 못하고 용돈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8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간병을 도와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가 어제 또 깨어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죽고 나서도 영희가 우리 집안에서 소외받으면 안 되겠다.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6개월 동안 제가 쓴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병원비, 간병비, 영양제, 고급 음식, 민수 사업자금, 진수 용돈, 미영이 대학원 비용까지 모든 걸 제가 다 댔어요. 20억 원의 유산을 생각하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데, 그리고 시아버님도 저를 위해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고 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올해 4월 10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병했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정말 슬펐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정말 정성껏 모셨거든요. 아이들도 다 울고 철수 씨도 많이 울었어요. 장례를 정말 정성껏 치렀어요. 좋은 장지도 구하고 장례 비용도 제가 많이 보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에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인께서 남기신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아들 박철수님께 50%, 그리고 손자 박민수님께 20%, 손자 박진수님께 15%, 손녀 박미영님께 15%로 분할 상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제 이름은 없나요? 그랬더니 유언장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10억을 받게 되었지만 제가 6개월 동안 쓴 돈이 1억 5천만 원인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저를 가족이라고 하면서 시아버님도 저를 위해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냥 아줌마가 돈 쓰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유산 얘기했다고 그랬나요?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뭐라고? 미영이가 분명히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할아버지가 언제 어머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꿈이라도 꾸신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계속 의식이 없으셨는데 언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간병비? 그거 아줌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는데. 원래 시집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용돈도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6개월 동안 저를 완전히 이용만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업자금 1억 원? 그거 빌린 거 맞아요. 하지만 언제 갚는다고 했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산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주신 거잖아요. 지금 유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아이들이 저를 6개월 동안 철저히 가지고 논 거예요. 호구로 본 거죠. 하지만 영희 씨에게는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핸드폰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시아버님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무심코 녹음해둔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설명해 주는 것들을 나중에 다시 듣기 위해서 녹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는 순간 일단 계모가 돈 다 쓰게 해. 어차피 아버지가 유산 받으면 결국 우리 거니까 계모한테서 얼마나 더 뽑아낼 수 있을지 봐야지. 완전 순진하네. 진짜 정말 순진하네. 할아버지가 언제 계모 얘기를 했다고? 완전 거짓말인데도 믿네. 할아버지는 계속 의식불명이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겠어? 근데 진짜 잘 속네. 완전 호구네. 이번에 최소 5억은 뽑아낼 수 있을 듯. 간병비에 사업자금까지. 대박이야 진짜. 20억 유산 앞에서 1, 2억 쓰는 건 껌이지. 계모가 이렇게 순진할 줄 몰랐네. 그 순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6개월 동안 철저히 가지고 논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야, 우리 계모 진짜 바보야.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인데 할아버지가 뭔 말을 했다고. 그런데도 믿고 돈 계속 쓰고 있어. 계모한테 1억 더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되지. 저렇게 순진한데 사업 망했다고 하면 또 줄 거야. 할아버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지금 최대한 뽑아내는 거야. 바로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녹음 파일을 다 들려줬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당신을 속였다고? 아버지 유산을 받는 건 나인데 아이들이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지?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남편도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웠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신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정말 아이들이 이럴 수가.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진짜 제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영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저는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이 5억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재혼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 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어요. 특히 몇 년 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제가 가진 재산이 30억이 넘어요. 여보가 30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많잖아. 그런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겸손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부동산 거래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가 있거든요. 녹음 파일이 명확한 증거가 되겠네요.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간병비 명목으로 편취한 1억 5천만 원, 전액 반환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민수, 진수, 미영 3명 모두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1억 원 일주일 내로 갚아라.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한다.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다.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직 사업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 다 녹음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인데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말했지? 그게 어머니, 아니 아줌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네가 진수 미영이랑 나를 호구라고 한 것도 오해야? 녹음 다 되어 있어. 진수야, 용돈 앞으로 없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라. 30살 먹은 성인이 백수로 놀면서 용돈이나 받아먹고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취업해서 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를 호구라고 한 녹음 다 들었어. 미영아, 대학원 등록금 지원 중단이다.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해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녹음 파일을 모두 공유했어요. 친척들한테도 다 보냈어요.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친척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정말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진짜 재산을 공개했어요. 30억 원. 이게 내가 가진 돈이다. 돈 없는 계모라고 우습게 봤겠지만 시아버지 유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영희 씨의 반격은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사기죄로 기소되어서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부인도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진수는 갈 곳이 없어져서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겨우 취업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요. 다시 집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해도 절대 안 받아줬어요. 미영이는 대학원을 휴학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대로 사과하면 관계 회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네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일로 남편과 더 가까워졌어요. 제 친딸 수진이도 엄마 정말 잘했다. 너무 참고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 교육을 잘못했어. 앞으로는 영희만 생각하고 살겠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50대에 재혼한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혼 가정이라고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